이유나 이제 일본하고 다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뭐 조선업 펀드, 그러니까 3,500억 중에서 2,000억은 트럼프 마음대로 쓰고 1,500달러는 한국이 주도해서 미국의 조선 사업을 부흥시키는 돈이라는데 이건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 적이 없는 정말 처음 나오는 얘기여서 아무도 몰라 뭔지를.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조선 생산 인프라를 건설하고 미국의 조선업의 인재들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돈 1,500억 달러 가지고 미국에다가 조선사를 만들고 조선 그 근로자를 키우고 인재를 키워서 그래. 그 미국에서 배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야? 그렇지. 그러면은 우리 세금과 우리 조선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우린 뭐 합니까?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.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. 여러분이 그렇게 요구하는 좌파들이 요구하는 윤석열, 그 무능한 윤석열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나? 트럼프가 윤석열한테 야 우리가 군함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 지금 시설과 기술이 안 되니까 너희 나라에서 수리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군산 한 얘기가 맞아요. 그러니까 군산에다가 해서 미국이 가져오면 수리해주고 돈 받고 이런 걸로 알았는데 원래 그렇게 알았지. 반대가 됐어요 지금 상황이.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야. 그 돈이면 우리가 지금 저기 그 거제도에 하나 그 오션 그때 그 사장이 내 친구였는데 그 하나 오션 했던 그 정도의 공장을 하나 더 지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이 기관산 있잖아요. 그 근로자들 취업시키고 그다음에 그 관련 업계의 중소기업들 이 부품업계들을 갖다 키워가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수천억 수조의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양질의 일자리는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이제 한번 가면요 안 와요. 지금 안 그래도 하나오션이 미국의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가동률을 10배로 올린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배를 못 만드는 거야 미국에서. 근데 하나가 10배 올린다는 얘기는 풀타임 돌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배의 나오는 그 수주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걸 수주를 중국이 50% 먹고 30% 먹었는데 이거 한국 조선소가 돈 들고 미국 가서 만든다면 어쨌든 한국 만드는 게 어수릴 게 아닙니까? 조선 사업을 유기한다 해가지고 없던 배들을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. 필요한 거 만들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우리께 날아간 게 아니냐. 우리가 그렇지. 배를 만든 것들이 이제 미국 가서 만드는 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. 보세요. 과거에는 직접 예를 들면 미국에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면 거기다가 우리 돈으로 공장을 지으면 사실은 핵심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국내에서 해가지고 갔거든요. 가고 그다음에 그 경영진들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썼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우리보다 훨씬 비싸니까 거기 1인당 국민소득가 8만 불, 뉴욕 같은 데는 1인당 한 10만 불 돼요. 우리가 3만 6천 불 그러는데 한 3배란 말이야.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공장을 짓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보세요. 원래는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가지면서 거기에 배를 생산해가지고 100원을 벌면 현지에 이제 근로자들 나눠주고 우리가 절반 정도는 갖고 와서 국내에다가 또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뭔가 원래 다 그렇게 재투자하고 재생산 효과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미국에서 그냥 딱 지켜보고 이윤 나오는 거 90%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는 모든 회계나 프로세스를 미국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대고 그냥 투자자처럼 있으면서 미국이 딱 정해주면 야 이게 네 몫이야 가지고 꺼져. 그럼 그렇게 꺼져야 되는 거예요. 기술하고 다 넘겨주고. 다 넘겨주지. 왜냐면 배를 고쳐야 되는데 미군 배 그 첨단 배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그 기술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기술을 대면 누가 지켜볼까요? 난 차라리 미국이 다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. 하나오션의 민간 기업의 개인 투자라 그러면 지들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조선 인프라를 한다는 1,500억 달러의 투자는 한국 전체 국민이 트럼프한테 갖다 바쳐서 그 돈은 트럼프가 관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거 민간 기업이 우리가 사업하더라도 아예 그쪽은 관여 못하게 되는 거고 전체 인프라는 트럼프가 다 정리하고 또 우리 민간 기업이 또 가서 또 직구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조선 인프라가 지금 버틸 수 있을까나 그 많은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협상을 했다는데 전혀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보다도 전문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게 협상도 국가 간 협상도 결국 심리 게임이에요. 내 같으면 이 사람들이 판때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광우병 사태 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했다고 저항했다고 이거 보여주면서 매달렸다는 거 아니야. 소고기만 안 됩니다. 난 어떻게 보냐면 그래 이 판때기를 마련했으면 내 같으면 보세요.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소고기 이거 안 된다고 들어놓고 난리 나고 정권이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. 그런데 우리 이번에 소고기 수입할게. 트럼프한테 나는 그랬을 거야. 소고기 수입할게. 대신 이 자동차 12.5% 관세 15%가 아니라 원래 일본보다 우리가 2.5% 이득이 있었는데 그 2.5%를 포기하라는 거는 미국 시장 전체를 포기하라는 거다. 아니
원래 멀쩡하던 차에서 지금 15%를 맞아가지고 차값이 비싸지면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경쟁했을 때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. 적어도 그럼 비교 우위를 우리한테 주려면 우리가 이 작은 경제에서 이만큼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나다꺼지면서 이 미친 소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반대를 한다면 이거 줄 테니까 적어도 자동차 2.5% 정도 너희들이 까줘야 되는 거 아이가?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. 아씨 우리도 못해 이러고 자리도 한 박차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덜어놓고 했어야 돼. 근데 어떻게 이재명이 그렇겠지.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못하면 내 지금 정권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정상회담 성사시켜라 그러고 빌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사실은 그 상무장관인가 이 사람도 골프 치러 가면서 한국 되게 비웃었거든요. 그 미국 언론에 나와서 막 비웃으면서 막 농담하면서 하는 나 진짜 이게 막 심장이 부르르 떨리던데 그렇게 비웃던 애들이 그 와가지고 미국에서 협상도 안 하고 우리 골프 친 데까지 걔들이 왔더라고 이러면서 깔깔거리더란 말이에요. 언론 나와서.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 판때기 들고 막 설명하고 막 저자세로 나오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야 이거는 국내 사정으로 안 그래도 애들이 약점 잡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북한에다가 700만 달러, 800만 달러 준 거 내가 알고 있고 너 그래서 너 지금 우리가 터뜨려야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 동맹국이고 주권국가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라고 봐주고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안 그래도 쥐들이 더 똥줄이 타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어떻게 하겠어. 야 그 원하는 거 더 받아내. 더 받아내도 찔르면 이번에 더 찔릴 것 같아. 이래가지고 다 땡긴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줄 거 다 주고 지금 쌀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.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대놓고 얘기하대 라이스. 라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. 내가 딴 단어는 몰라도 라이스는 알거든. 라이스도 수입 안 되잖아. 라이스도 오픈했다고. 그리고 이제 난 트럼프 역시 수사인 줄 알았더니 오늘 백악관이 공식 트위터에서 X에서 노관세라고 이제 미국은 전 상품 다 노관세라고 그랬고 백악관 대변인도 똑같이 얘기하고 거기다가 쌀까지 포함해서 내가 좀 추측되는 게 그럼 쌀하고 소고기를 추가게만 안 하는 대신에 원래 관세 붙였거든요. 여기다가 그 관세 없애버린 거 아닌가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세요. 지금 내 고향이 원래 능금의 고향이라 그러잖아. 영천하고 대구 이쪽. 지금은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포도를 많이 하지만 과거에 다 능금밭이거든. 거기에 내가 아는 사과 종류만 1종류가 넘어. 근데 그 능금 박살난 거 아니야 이제. 아니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솔직히 말하면요. 미국 가서 미국산 사과를 많이 먹었어요. 왜냐면 그 후지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먹었던 그 후지 그걸 먹는데 한국에 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한국 사과를 제가 사 먹는 수준의 가격에서는 맛이 없더라고. 근데 미국 가서 먹어보니까 파운드당 한 450g 정도 되는데 2불 99, 뭐 2불 50에서 2불 99 정도 하더라고요. 그런 게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 되겠어? 이게 맛도 비교가 안 된다고. 그러면 완전히 사과 농가는 접어야 되는 거야 이제. 다 접어야 되는 거야. 사과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미국하고 농산물 경쟁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뭐야? 없어.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를 5에서 10% 정도 붙였더라고 농산물을. 근데 계속 저 미국은 컴플리트리 오픈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럼 더 개방 확대한 게 없다. 근데 왜 컴플리트리 오픈이라는 단어가 나와? 그다음 무관세냐? 무관세라는 건 아예 발표를 했고. 그리고 가장 큰 건 비관세 장벽이 우리가 과일이나 뭐 수입할 때 8개 단계를 거치도록 아주 까다롭게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놨거든요. 그거 이번에 다 걷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걸 걷었다고 이제 미국은 주장하는데 또 우리는 또 안 걷었다 그래요. 그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? 미국이 안 걷었다. 저도 우리 정부 말을 믿고 싶어요.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 정부 말이 틀렸고 미국 말이 맞고 나중에 이제 기껏 한다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작은 나라에 비애를 느낀다. 이따위 소리 나고 있으니까 그 맡은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라고 누가 대통령 완장 채워주고 장관 해가지고 그 전부 다 성질도 안 좋고 석연찮게 전부 다 뭐 위장 전입하고 뭐 땅 투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반대해도 장관 시켜주고 이랬겠냐고. 그 특히 지금 조선업 펀드 그거는 미국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.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큰 선물 줘서 이걸로 막아보자 우리가 갖다 제안하니까 미국은 이거 먹고 또 가져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원래 아까 얘기했던 그 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가 그 조선업 패킹 해가지고 한 거려고 했는데 그거 먹고 더 가져서 결국에 4천억 달러를 쳐버렸단 말이에요. 통째로 넘겨버리고. 아니 협상 같은 거 해보시면 알지만 나도 협상을 해봤지만 협상은 시간에 쫓기는 놈이 져요. 그냥 안 되면 판을 깨고 나가겠다. 하지마. 그냥 우리끼리라도 쫄쫄 굶고 하더라도 우리 끝까지 가겠다 하면 도대체 힘이 센 놈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도 우리하고 협상이 틀어지면 나머지도 반발할 소지가 있거든. 지금 현재 보면 달래가면서 하잖아.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중국도 달래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저자세로 지금 다 내줬다.
너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는 2천억 불이 정도가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봤는데 OECD나 이제 뭐 GDP 기준 보면은 우리가 2천억 불 한 게 맞죠. 딱 GDP 기준 따졌으면. 그러니까 왜안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,500억 불 그 배 있잖아요. 배 가지고 그냥 협상해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봤을 때는 배 1,500불 지가 설명했을까? 이러면 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윈윈해가 하자고 막 설명을 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좋네. 그래 그러면 배 그거는 엑스트라로 빼고 플러스 알파로 하고 그거를 니들 저기 원래 했던 2천억 불 더 내놔 이래 된 것 같아.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. 거기다가 에너지 1,000억 불은 왜 또 얻어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본도 안 나눠도 맞은 왜냐면 우리는 그 가스를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잘 사고 있었거든요. 이걸 저 미국에서 가져오려면은 이게 그렇지. 미국이 비용이 운송 2배 이상. 자체가 이걸 또 1,000억 불 쓴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또 왜 잼택이 시원인지 모르겠어요. 다른 나라 아무도 안 가는데 EU 같은 경우는 원래 러시아 걸 사다가 러시아가 막혔으니까 사는 건데 우리는 관계 없는 거를 지금 나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. 그동안 미국 LNG가 그렇게 좋았으면 미국 LNG를 샀겠죠.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들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기업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. 이거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.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미국 LNG는 살 엄두를 안 냈다는 거야, 우리가.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압력받아가 어쩔 수 없이 샀다 칩시다.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하는 말이 그 원래 1년에 다른 데서 240억 불치 샀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1,000억 불 4년 나눠보면 250억 불이니까 10억 불 정도 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사던 그 가스를 안 사고 미국제를 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구나. 아무리 뭐 호주든 인도네시아든 카타르든 이 나라도 주권 국가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부족한 게 식량과 에너지 아닙니까?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뭐 원전 개발하는 데도 참여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머리도 숙이고 이래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거기 그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수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뭐 미국 눈치 보느라고 과감하게 기존에 맺었던 관계를 다 깨고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작 미국한테 버림받고 미국이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난 뒤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원유가 필요할 때 찾아가잖아요. 그럼 그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 우리를. 안 그래? 이거 말이 안 되죠. 나는 그런 것들도 에너지 수급을 한번 바꾼다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닌데. 우리가 과거에 대만하고 단교할 때 사실 그때 좀 이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대만이 결국은 모든 나라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한국도 결국 중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서 반한 감정, 현안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는 그때 단교할 때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만을 서럽게 만들었거든. 안 그래도 약한 나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가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 중동 국가 내가 이 미국 같은 데서 아랍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인간관계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기질보다 더한 그 다혈질에다가 기분파 있잖아요. 기분 좋으면 다 내줄 듯이 하고 아니면 탁 돌아서 가지고 진짜 쳐다도 안 보고 왕따 시키고 이게 정말 강한 게 아랍 민족들이거든.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래버리면 충분히 가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우리가 설명을 했는지 난 그것도 되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게 이 관세협상에서는 뭐 솔직히 좀 충격적으로 제가 볼 때 액수나 뭐 과정들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15% 그것도 못 깎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뭐 그걸 깎았으면 이해하겠는데 저렇게 갖다 바치고 결국에는 관세 이익도 못 얻었으니까 끝났다고 보고 아마 근데 더 내가 겁나는 건 2주 뒤에 이제 이재명을 거의 호출 수준이에요. 2주 안에 와서 이 정확하게 그 워딩이 트럼프한 워딩이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와서 지금까지 얘기한 돈 다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투자할 금액을 또 발표하거든 이렇게 해놨거든요. 더 벗겨먹겠다는 얘기잖아. 그 2주 안에 부르고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우리나라는 지금 좀 협상이 이상하게 꼬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정상회담을 하면서 협상했는데 우리는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하고 완전히 코너를 밀어놓은 다음에 한 절반 정도 협상을 딱 성공시킨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 마무리한다. 그러니까 뭐 저는 더 벗겨 먹으려는 것 같아. 이 말이 하는 것이. 아마 트럼프가 중간 선거 하는 데 있어서 한국한테 뺏겨 먹은 걸로 성과로 아주 대대적으로 선거에 써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왕 뭐 과거에는 이제 일본하고 했던 걸 써먹을 줄 알았는데 아주 한국 예를 들면서 특히 배 같은 거 있잖아요. 어서 걔들은 돈 다 주고 배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배 만들고 기술 내놓고 이제 다 한단다.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내가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던 미국 조선업 군수산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지금.
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저자세를 했느냐. 보통 보수 정권이 친미주의자들이다. 미국한테 가서 머리 숙인다고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은요. 그렇다 따지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 인간관계 맺고 한덕수 같이 미국에서는 대사하면서 인간관계 맺고 하면 앞에서는 숙여도 뒤로 돌아서서는 너희들 해도 너무한 거 아이가? 그러고 따졌을 거야, 내부터. 난 미국 사람들 생리를 알거든.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만 뒤에 돌아서서 너희들 진짜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고 너희가 뭐 인류 공영이 어떻고 휴머니즘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따위 깡패 짓을 하냐고 그러고 세게 나가면 받아낼 건 받아낼 수도 있어요. 근데 도리어 좌파들이 막 미국 당하고 맨날 화염병 들고 미 대사관에 불질이나 해보고 이래 놓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, 이거는. 안에서는 국내에서 지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있잖아요. 그 겁 많은 강아지들이 먼저 사람을 문다고 지들끼리 따로 몰려 있을 때는 들깨들처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짖고 무서운 것처럼 어른대고 하는데 딱 떼가지고 정말 강조한테 딱 세우니까 눈 한 번 똑바로 못 쳐다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거야. 나는 그게 너무나 치욕스럽고 분노했던 거예요, 이게.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여기다가 맨날 댓글 달 때 내 페북에다가도 윤석열은 뭐 김건희는 윤건희는 어떻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정말 그 인간성이 다시 보이더라고. 니들은 그딴 식으로 해가 나를 다 말아먹겠구나. 윤석열은 잘 때려잡더만. 그러니까 오죽 우파가 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. 오죽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너무 조용하잖아. 이준석이 너무 조용하잖아. 이준석이 왜 아무 말도 못해? 약점 잡혀가지고 이재명한테 목줄이 잡혀가지고 언제 감옥 갈지 모르니까 다 지금 조용하게 만들어놓고 내가 보니까 압수수색도 이거 지금 관세 협상하는데 만약 이준석이 그때 압수수색 안 하고 감옥 갈 거 아니었으면 이준석이 여기서 얼마나 광을 팔았겠나. 지가 나와서 지가 마치 마지막 남은 보수의 전사인 것처럼 싸웠을 건데 지금은 마지막 남은 보수의 전사가 조대원밖에 없어. 아무도 못 싸워. 이렇게 나라가 망개지고 잘못됐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 한다니까? 나 그게 너무 이 현실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야, 이게. 참, 그래서 한 2주 뒤에 워싱턴이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. 아마 8.15 때 뭐, 국민 뭐, 임명식 한다 그래가지고, 뭐, 8.15 이후에 간다는데. 대관식 안에 대관식. 대관식 해가지고, 뭐, 시진핑하고 비슷하게 할 것 같아. 시진핑이 대관식 얼마 전에 했었는데.